이호성님께서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가 된다면 VDI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정보 유출에 대한 어느 정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VDI나 이제 SSL VPN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이제 이 통제 솔루션을 적용을 하면 네.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제 낮출 수는 있지만 VDI나 SSL VP의 어떤 이게 정보 유출 관점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생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근무할 때랑 원격에서 근무할 때가 트래픽이 많이 걸리고 뭐 딜레이가 돼서 실제로 일하는데 생산성에 굉장히 차질을 빚는다면 네. 뭐 업무의 비즈니스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좀 채택하고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는 당연히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재봉님께서는 이제 커멘트 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이런 말씀하셨고요. 저 부분하고 네.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리면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네, 네, 기장하고 이제 부기장이 이제 셋대가 이제 이 비행기에 네. 이제 부딪혀서 강에 부딪혀가는 거요? 네. 네네네.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예측 불허한 상황에서 그걸 대응한 위기 관리 능력을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네. 저때 기본 원칙이 비행을 지속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내비게이팅 하면서 그 마지막에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대로 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대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황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준비된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아까 모의 훈련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체크리스트대로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어떤 훈련, 대응, 태세,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팔로우업 전문가들이 답글을 다뤄주시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분 이따가 맨 끝에 이제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면 그런다. 알겠죠? 임기식님은 PC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요새 커다랗게 보안 사고가 별로 안 터지는 것 같은데 이런 스마트폰에는 이런 보안 사고 진짜 안 터지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누가 어떤 분이? 보안 사고는 동일하게 많이 터지고 있고요. 네네. 사용자들 인식 못하거나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뭐 최근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동일하게 이제 보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고 또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박지규님은 우리나라 지금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원격 의료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 이사님,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원격 의료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그 의료기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 굉장히 많은 온라인 이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법 적용 대상이 이제 영리 목적을 전제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의료기관은 영리 목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 사업자가 아닌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의료기관이나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정보를 처리를 하고 이번에 수집하고 이용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익의 이익 차원에서는 당연히 저도 그걸 지지를 하고요. 다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그쪽에 발언이 뭐 힘이 실리는 거고 당연한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넥스트로 넘어갔을 때 이게 잠잠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러면 여태까지 쌓인 수많은 데이터와 개인정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하는지 그런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수열님은 이건 박 이사님 그 망분리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요?
네, 망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을 분리해가지고 내부망하고 인터넷망을 나누는 건데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부망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악성 코드도 분명히 존재할 네네. 수 있고 공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망도 부서별로라든가 아니면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 PC별로 보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스트러스는 항상 뭐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을님께서는 이제 망분리 환경에서 차세대 방화벽을 두면 대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를 머신러닝을 통해 바로 알람을 하거나 뭐 차단, 추적 등이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방화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플랫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화벽 기능은 당연히 디폴트로 들어가고 그 위에 뭐 행위 분석하는 솔루션이라든가 URL 필터링, 샌드박스 이런 게 다 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방화벽의 위에 있는 애드 기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병수님은 그 존 단위로 구성할 때 존 단위로 네트워크 설정을 분리해야 하는지요? 네, 그렇죠. 분리해야 되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분리하는 게 더 일반적인 형태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그 레이어 3 기반의 L3 방식으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버추얼 와이어라든가 L2 기반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꼭 안 나눠도 됩니다. 근데 네네. 이제 관리상을 위해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남규님께서 사용자 아이디, OTP가 유출되었다고 본다면 모든 걸 의심한다고 가정한다면 장소, 지문 인증 등으로 추가 인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증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체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맞는 말씀이고요. 네네. 저희가 또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자체에서 OTP 내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서버 단에 어떠한 설치 없이 방화벽 자체에서 OTP를 다 지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종택님께서 이건 최희선님께서 재택근무 시에 사용자의 PC에서 원격 접속으로 인한 해킹 위협 및 랜섬웨어 침투에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확실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엑스소어라는 그 관제 요원들의 관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보안 솔루션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보안 솔루션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재택에서 근무하는 집의 PC에서 이제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탐지 트래픽에 의해서 탐지가 되거나 타 시스템에 탐지가 돼서 경보로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IT 팀과 서로 협업을 해서 보통 사내 같은 경우는 IT 팀이 가서 포맷을 해서 바꾼다든지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IT 팀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원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가 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회사에서도 현재 그렇게 IT 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송님께서 소아 솔루션 피싱 플레이북의 경우 최초 세팅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이 그 피싱과 관련된 사례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피싱 메일을 그대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이효송 이분께서는 네. 또 IP 평판 조회의 경우는 리스트에 업로드되는 시간이 평균 얼마 걸릴까요? 리스트에 업로드 되는 시간이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네. 평판을 조회한다라는 시간은 거의 실시간으로 바로 됩니다. 네. 이분께서 평소에 뭐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지금 자동화가 안 되니까. 임근식은 심 솔루션에서 경보를 탐지하고 나면 엑스소아가 정보를 수신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플레이북이 결과물을 이런 CSV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건지요. 네, 처리한 내용들이 모두 다 아까 워룸이라는 데 이제 적재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CSV 다양한 리포트로 함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기훈님은 IPv 버전 4나 IPv 버전 6 방식으로 사용 허가를 제어할 수 있나요? 또는 IP 버전 4에서는 클래스별로 접근 제어가 가능한가요? 네, 저거 다 가능합니다. 버전 네. 6도 저기 다 지원하고 있고요. 김효수님은 솔루션을 무료로 30일 동안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디에 접속하면 되는 건지요? 팔로워스 네트워크 접속해서 30일간 모든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com에 가면 엑스소어 제품 링크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함께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네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승환님께서 로그 분석과 탐지 차단은 자동화가 된 것인지요?
탐지 차단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요? 네, 이게 엑스소어 솔루션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탐지된 이후에 수동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플레이북이라는 걸로 자동화하는 데 이제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플레이북 안에 그 뭐 조회를 하고 분석하는 단위들을 필요하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해서 함수로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종호님, 제로 트러스트의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안 관리 시에 AI와 머신러닝 적용이 가능하며 위협에 대한 탐지 시 실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뭐 저건 당연히 가능하죠. 네, 제로 트러스트는 컨셉이고 제품으로 구현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아까 그 XR 보면서 네. 이게 꼭 원격 보안 관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오퍼레이션 센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퍼레이션 센터도 똑같은 저 프레임워크나 똑같은 맞습니다. 플로우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상황에 이렇게 적용을 IC. 한 겁니다. 아. 이재봉님께서는 이제 재택근무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키는 주제에 공감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 저도 현재 막내 아들도 인강하면서 시스템 결함으로 굉장히 짜증내고 있다고 지금 막내 아들이 지금. 네. 그다음에 조성현님께서요. 금융위기 때 블랙스완이 유행했듯이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가 다시 사회적으로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을 찾던 시기에서 미세한 확률로 사고가 나는 대가가 비싸기 때문에 노 트러스트를 제로 트러스트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가격이 체증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신 어떤 구체적인 기술들이 이 체증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는 꼭 솔루션을 새로운 걸 사서 구축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방화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그냥 세 군데로 나눠서 그냥 구성해 버리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방화벽 치원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존별로 다시 더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솔루션이 사서 하면 더 좋죠. 더 많은 솔루션이면 뭐다 보안성 높아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구간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보안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던 부분에 대해서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보하다 또 보안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뭐 제품 사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성희님은 이게 문장을 보니까 좀 컨설턴트의 필이 나는데 좀 용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죠? 네. 아니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든지. 자, 그 신휴구님,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려면 접근한 디바이스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팔로알토에서 방화벽 형태로 제공되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 각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VPN, SSL VPN에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 에이전트를 깔게 되면 그 에이전트에서 이제 호스트 인테그리티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아까 윤찬수님 그 질문 다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최근 보안 뉴스에 망분리 상황에 서버나 PC의 팬이나 저장 디스크의 LED의 변화를 탐지해서 정보 유출이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정보 보호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사실 끝이 항상 방패보다 창이 먼저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네. 같이 뭐 예산도 그렇고 이제 투자도 이제 좀 줄어들고 네. 하는 그 이런 시점에는 어쨌든 조직도 더 이렇게 슬림화 할 테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 보호도 더 잘하려고 하는 저희 뭐 담당자분들 의지는 있지만 그게 이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네. 슬림화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슬림화를 할 때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거를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우선순위나 어떤 통제를 다시 한번 이제 재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수익님은 지금 그 회사에서 이제 VDI하고 팀즈와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팔로알토 회사는 이런 뭐 경험 이런 것들은
이게 팀스하고 이게 경쟁되는 게 아닌 거죠. 아니 그죠? 이런 거를 네. 보완을 해주는 네,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이제는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종호님 해킹 메일, 악성 코드, 악성 사이트 증가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른 원격 보안 관제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중소기업은 비용과 보안 측면에서 어떤 보안 정책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합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원격 보안관제 서비스에 관한 질문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 한두 명이신 그 고객사에서도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지금 이런 엑스소어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빠르게 좀 자동화하려고 계속 검토를 많이 하십니다. 네. 자동화, 표준화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박준현님께서는 비즈니스 연속성에 관한 국내 법규나 표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준비하는 기관들에 대한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사님? 그 비즈니스 연속성, 그러니까 이제 BCP, 그 BCM,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이제 플랜이나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개념과 표준 규격이 있고요. ISO 국제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어떤 파트너사나 파트너사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을 뭐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그런 ISO 인증 규격을 준비를 해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